오늘 할 이야기는 개발자가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니어 개발자들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운영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개발자라는 직업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거를 뭔가 자기만의 어떤 노트 같은 데다가 정리한다라는 거는 그냥 글을 끄적이고 마는 건데, 이게 어떤 그 퍼블릭한 공간에다가 그걸 오픈을 하거나 내 이름 그리고 뭐 내 사진이 걸린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권한으로 글이 올라가게 되면 글을 굉장히 정제하게 되고, 글을 정제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거는 그 포스팅에 대해서 내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지까지 다다를 때 이제 그 글이 자기의 어떤 정말 지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문서화도 굉장히 다 잘 되어 있고, 지금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튜토리얼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웹에서 내가 검색만 하면 어디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를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보, 그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정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블로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파편된 지식을 아는 사람한테 이거에 좀 깊게 물어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띄려면 글을 써보면 된다. 글을 써보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든 시간은 흐르고, 저도 벌써 이 IT 업계 온 지 이제 뭐 한 4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거 말고, 내가 어떤 결과로서 남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것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 회사의 소스 코드도 뭐 가져나올 수도 없고, 뭐 그걸 통해서 내 경험을 쌓았지만 그게 이제 내 소유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블로그를 조금씩 운영을 하게 되면 글이 하나하나씩 쌓이게 되고, 뭐 포스팅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느리더라도 뭐 일주일에 하나, 뭐 2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 이런 정도 속도로 가서 포스팅을 하다 보면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 내가 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다라고 자신감도 붙게 되고,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좀 진정성도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개발자들은 그 커밋, 잔디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어쨌든 뭐 매일 조금씩 잔디밭을 만들어서 그 녹색밭을 보면 뭐 그런 것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약간 좀 부가적인 걸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 블로그를 하게 되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고, 배너 광고를 달 수 있고, 자기의 블로그가 조금씩 유명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핫한데 이제 부업으로 돈 버는 거, 뭐 수익형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뭐 그런 채널도 굉장히 많고, 실제 그 워드프레스나 뭐 이런 걸 내가 전혀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굉장히 큰 노력인 거고, 뭐 자본은 안 들지만 자기가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글을 정제를 해서 뭐 글의 어떤 개요라든지 뭐 기승전결을 다 맞춰서 해야 되고, 뭐 메타데이터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미지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제 개발자한테 사실 IT라는 자기의 직업이라는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꾸준히 기록을 해도 충분히 완전 그 유명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수익도 조금씩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약간 부가적이긴 한데, 이거를 뭐 주로 타겟팅해서 이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게 블로그가 잘 굴러가고 주변에서 나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이직을 다른 데로 할 때 추천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글을 썼던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일 것 같다, 뭐 이런 게 나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뭐 대충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썼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업무를 줘도 꼼꼼하게 잘 할 것이다, 뭐 그런 이게 암묵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직장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블로그를 아직 안 만든 개발자 분들이 있으면 당장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쪽 분야는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공유하고 전파시키고, 그렇게 서로 간의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는 용기 내서 당장 시작해보고, 사실 블로그 시작하는 방법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지킬로 하든 뭐 헥소로 하든 가츠비로 하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 진행하다 보면 재미도 붙이고 힘든 순간도 오고, 그러면서 회고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